오늘은 노벨 문학상을 탄 독일 소설 양철북 작품에 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철북은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상도 탔고 훌륭한 문학입니다. 귄터 그라스는 1927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양철북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30살 오스카의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을 회고록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귄터 그라스는 폴란드 석공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1954년에 문학을 시작하였고 1958년에 양철북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1999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양철북에서 주인공의 모습은 눈이 크고 동그랗고 불안에 떠는 모습입니다. 3살 때부터 어른들의 추악한 세계를 보았고 엄마가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또 엄마가 그 불륜의 남자를 만나러 가면서 양철북을 사줍니다. 그때부터 양철북을 화가 나면 두들기고 어른이 돼서도 나이에 맞지 않게 양철북을 두들기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3살 이후부터는 단 1cm도 자라나지 않았고 언제까지나 3살 때로 머물렀고 난쟁이, 자라나지 않는 난쟁이로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돌보지 못한 것, 이것을 이 작품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대놓고 그 남자랑 불륜의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오스카도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문란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성적으로 엄청난 아이로서 적당하지 못한 자극을 받고 자라서 굉장히 성적으로 또 이상하게 발전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나누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부모의 역할도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매우 문란하고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였을 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처럼, 괴물처럼 성장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옛날 만났던 남자를 생각하면서 아이의 얼굴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유병을 물리거나 젖을 주었을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양철북을 통하여 특히 화가 난 마음을 이 작품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그럴수록 부모가 자녀들한테 집중하여 안정적인 가정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각각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아이는 방치되고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는 이 작품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란 아이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어른들이 모였어도 오스카라는 아이를 위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고 오염이 되고 집중적인 머리를 쓰는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난쟁이 수준에서 양철북에 정을 붙이고 양철북하고 놉니다. 자라나지 않는 아이 상태로 머물고 항상 성적인 행동에 집착합니다. 부모 행동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행동이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각각 따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능력한 부모보다도 각각 따로따로 만나는 문란한 성적인 관계를 할 때 아이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이론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병이 들 때 인간은 성적인 행동에 집착한다고 훌륭한 학자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양철북을 버리고 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부, 살모, 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버지, 어머니, 조상이 물려준 것을 없애고 죽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신이 준 역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이것은 아이를 그대로 망치게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거나 그 추억, 기억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결혼,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식에 대한 기본 A가 아닙니다. 그 가정은 완전히 오염돼서 아이들은 그 엄마 아버지 속에서 독이 든 양분을 먹고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추억을 가지고 와서 결혼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막 사는 거고 함부로 사는 거고 태어나는 자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기본 A가 아닙니다. 재혼할 때에도 아이가 대학생이 되거나 커서는 몰라도
그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새아빠, 새엄마를 만나는 것은 자녀를 생각하는 기본회의가 아닙니다. 재혼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부부관계,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부모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함부로 사는 거고 막 사는 거고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역할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그 옛날 사람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오고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오염이 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집중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따뜻한 모성을 가진 엄마가 필요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나 스스로 내가 직접 나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기에 엄마 같은 여자, 모성이 많은 여자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어른인데 마음이 유아기에 머무른 사람들은 모성계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그 3살 때 엄마가 사준 양철북을 학교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청소년이 됐을 때도 항상 갖고 노릅니다. 신체는 컸지만 심리적인 수준은 유아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양철북을 갖고 놀았지만 점점 커서는 양철북을 갖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점점 성인이 되면은 엄마 같은 모성계 여자가 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엄마가 죽고 아버지마저 죽었을 때 주인공은 양철북을 아버지 관에 떨어뜨리고 할머니가 있는 세상을 떠나 기차를 타고 다른 세계로 떠납니다. 할머니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그 집안의 가족의 계보, 가족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작품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나로부터 이어지는 가족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이 가족의 특징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줍니다. 작가는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세계가 미래가 있느냐고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또 진리, 생명의 길, 엄마 아버지가 제멋대로 노는 것은 자식의 생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들도 조용히 한번 읽어보고 감상하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기절이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이고 그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식의 생명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또 가정은 성스럽고 자녀라는 생명체가 자라나는 따뜻하고 성스러운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잘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훌륭한 작품이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점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